보면 대중음악의 가사 한 구절이 100마디의 철학적인 가르침보다 큰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대중음악의 힘이죠. 그런데 최근에 대중음악을 보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사랑 타령만 하지 않느냐, 가사가 너무 유약하고 너무 서정적으로 흐르지 않느냐라는 걱정인데요. 물론 사랑 노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노래를 더 듣는다면은 마음도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8.15 광복이 이후에 찬란하게 꽃피운 우리의 대중음악의 발자취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대중음악 평론가이신 한국대중음악연구소의 강헌 소장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어서오세요. 제가 앞에서 최근에 대중가요를 듣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최근에 대중음악에서 낭만과 서정성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7080 콘서트에 열광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만이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어떤 낭만이냐가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7080 때의 오늘의 주제죠. 7080 때의 이 노래들의 낭만성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 그것이 정말 본격적인 젊은이의 낭만 시대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향수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세대, 90년대, 2000년대 세대도 당연히 낭만이 있죠. 다만 이 낭만은 7, 80세의 낭만이 좀 고전적인 낭만이라면 네. 지금의 낭만은 좀 더 이렇게 예리하고 좀 말초적이고 좀 더 산문적인 낭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스타일이 다른 낭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대중음악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세대 간의 갈등이야말로 대중음악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의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이 시대에는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컸던 시대입니다. 네.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대중음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습니까? 네. 사실 모든 시대는 다 자기 시대가 혼란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도 특히 이제 7, 80년대에는 정치와 문화 사이의 긴장이 가장 컸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역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자들은 문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를 통해서 자신을 비판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언제나 의심이 있죠. 이러한 어떤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타올랐을 때가 우리의 이제 제4공화국, 이른바 유신공화국 시대와 이제 제5공화국 시대 때 가장 극적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때의 문화의 이슈가 바로 청년 세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그리고 한국적인 틀로 보면 산업화 세대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어떤 청년 세대 사이에 정말 최초의 역사적 충돌이 일어났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70년대, 80년대 대중가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분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께는 앞선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어쩌면 우리 20세기의 우리 대중음악사에서 나아가서는 우리 전체 대중문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단순히 7080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세대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때의 문화가 등장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젊은 문화의 형태가 틀이 완성되어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당시 언론에서 이름 붙였던 것처럼 바로 청년 문화라는
이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문화는 문화인데 왜 청년 문화였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사실 1950년대가 될 때까지는 이 지구상에서는 전부 어른들의 문화였습니다. 자, 이름 강강술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조선시대 때 저 남쪽 지방에서 강강술래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강강술래가 무슨 10대 버전의 강강술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어른들의 노래였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다시 자신의 엄마 아버지의 노래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어른이 되어 갔고 또 그 어른이 된 그 사람들은 또 자기의 자식 세대들에게 이 문화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모든 어른들이 문화를 지배하던 시대가 1950년대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작 한 60년 전에 미국의 로큰롤이라는 문화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어른 세대와 그 자녀 세대 사이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되고 그 두 개의 문화가 충돌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 대립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문화에 있어서의, 대중문화에 있어서의 세대 갈등과 대립의 시대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제 이 문화를 불을 지른 최초의 인물은 1956년 1월 달에 데뷔한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던 인물들은 바로 이제 리버풀 출신들의 비틀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청년 문화는 60년대 중후반에 이제 FM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문 잡지를 통해서 한국의 젊은 10대 세대들, 20대 세대들에게 아주 폭넓게 전파가 되면서 아이들은 이제 이 60년대 말에 이제 드디어 이제 입시 경쟁에 시달리던 이른바 중고생들은 밤에 심야 라디오 FM을 들으면서 이제 그 입시 공부를 하면서 뭔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문화는 난 다르다. 난 다르고 왠지 아버지 어머니의 문화는 왠지 낡고 촌스럽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자기들만의 문화들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50대, 60대 미국과 서구의 어떤 이런 많은 청년 문화들이 이때 60대 드디어 이제 한국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막 들어오기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화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새로운 문화 들어오면 모방하고 이제 흉내를 내면서 시작을 하게 돼요. 1964년에 비틀즈가 I Want to Hold Your Hand라는 굉장히 그 세계적인 히트곡을 딱 냈는데 그게 64년 4월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고작 2달도 안 돼서 한국의 용산 미8군 무대에 있었던 키보이스라는 한국의 밴드가 그대의 손을 잡고 싶어라는 그 원곡을 그대로 가사만 한국말로 바꾼 앨범을 취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이제 하나의 새로운 문화 현상이 한국에 등장하는데 2달도 안 걸린 것이죠. 이제 이 60년대에서 이제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제 서구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거의 동시에 수입되고 진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청년 문화를 받아들이는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이 세대들은 이제 식민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해방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죠. 최초의 한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던 한글 세대들은 뭔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적인 유토피아를 꿈꾸었습니다.